자,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법안들 상정을 한 다음에 표결을 거쳤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속보부터 좀 보죠. 자, 최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오늘 붙여졌는데요. 부결됐습니다. 폐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재표결에 붙여지면요, 이거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부결됐습니다. 다음 속보 보죠. 자, 최병 특검법 찬성이 194표, 그리고 반대가 104표, 무효표가 한 표가 나와서 두 번째 부결됐죠. 그렇다면 법안으로서는 생명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병 특검법 재표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왔죠. 그래서 재표결이 됐는데 찬성이 194표. 그러니까 이게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3분의 2인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194표, 그리고 반대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국회 본회의에 방송사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원래 야당은 이걸 상정하고 이제 표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국회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이 지금 그대로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의장과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항의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는 것으로 이거 뭐 들어볼까요?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 의원 앞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그게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5항만 올렸는데 나머지 항까지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 5항을 올려진 걸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의장의 실수고요. 우선 5항 표결하고요. 그리고 6항에 대해서 5항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5분 띄우고 5번 안건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언론 뚱땅 가서 일은 아니죠.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다시 5번 안건을 제안합니다. 자, 지금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금 여당 의원들 간에 뭔가 얘기들이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요, 뭔가 상정권 간으로 약간 대립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사실은 이 최병 특검법 표결 결과 나온 후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속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194, 반대가 104, 무효가 하나로 두 번째 부결됐습니다. 무효표도 하나가 있네요. 무효표는 보통 표기를 잘못하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로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요 내용은요, 지금 계속 영상과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스와이드 중간에 조금 더 정리가 된 상태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요. 뉴스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뽑힌 여당 지도부, 그리고 여기에 낙선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죠.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죠.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좀 했잖아.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들은 빠지신 거 같네? 네, 조금 빠졌어. 그래, 수고 많았어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인사가 덕담이 살이 빠졌네요. 약간 이런 덕담처럼 하는 모습이 있고요. 쭉 악수를 하면서 기념 촬영하는데 나토 정상회의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주요 모습, 공개된 영상 중에서 주요 모습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입니다. 어제 사실은 만찬이잖아요. 그럼 식사입니다. 식사, 단체 식사. 이 메뉴도 항상 주목을 받죠. 이럴 때는요.
근데 이 메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내놨어요. 직접 선정을 했다라고. 이런 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어제 만찬이 전 이름이 삼겹살 만찬이에요. 그 삼겹살 있고. 근데 돼지갈비가 같이 또 곁들여졌다. 아, 고기 식사였군요, 어제는. 그리고 쌈이 나왔는데 모둠 상추 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소가 같이 나왔죠. 그리고 미역, 냉국 뭐 등등등 이렇게 만찬 음식으로 준비가 됐다. 요런데 특히 한동훈 대표가 술을 못 먹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콜라, 그중에서도 제로 콜라를 마시는데 그것까지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념으로 음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요리가 대부분 현장에서 요리를 하는 것인데 조금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식은 저 장소 자체가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약간 식은 삼겹살을 드셨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도 맛있었겠죠, 뭐. 네. 자, 손동표 변호사. 삼겹살이 이제 미리 구웠나 봐요. 식은 삼겹살이라고 굳이 또 설명을 하는데 어제 참석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일단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메뉴는 이제 뭐 화합이나 통합 이런 데 그 삼겹살만한 게 없죠. 원래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사이가 제일 이게 그 친분 쌓기 좋은 사이 아닙니까? 예. 뭐 메뉴는 그래 골란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점하고요. 예. 참석 인원이 많죠. 많았습니다, 어제. 옛날에 김기현 대표 때는 5일 뒤에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바로 한 거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사정이 절박하다. 오늘 바로 이제 그 표결도 있잖아요. 예. 최상병 특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준비돼가 당일날, 예. 다음날 바로 했고요. 그 절박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절박한 상황이다 이 뜻입니까? 둘 다 대통령실과 이제 당이 다 이제 절박한 거죠 서로가. 예. 그래서 이제 빨리 한 거고요. 그다음에 참석 인원은 원래는 이제 뭐 독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당선된 분만 불러서 지도부 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독대도 한다고 이제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할 거고 어제는 이제 워낙 전당대회 과정에 워낙에 골이 많이 패였어요. 이걸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같이 다 불러서 예. 한번 이게 그 골을 메워보자. 예. 우리가 갈등을 이런 차원에 한번 다 불른 거고요. 또 이걸 가지고 이게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이게 뭐 감정이 안 좋아 이렇게 비판한 분은 그런 말이야. 자꾸 이간질시키지 말고요. 앞으로 이게 독대나 그것도 할 겁니다. 소정욱 변호사가 사뭇 오늘 약간 그 앞서서 이렇게 평론할 때 다른 분위기인데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인데 사실은 소정욱 변호사께서 방송에 나가셔서 이번 전당대 특히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자신 있게 전망을 하셨는데 빗나갔어요.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방송만 다 사과했어요. 사과하셨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좀 폭넓게 저는 대통령실이나 예. 현역 의원들 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오래된 당원들 표심을 너무 편향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편향적으로 제 들으신 거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중도 쪽이나 예. 더 나가서 이 진보까지 여론을 골고루 들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게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들은 제 잘못이 있다. 좀 더 앞으로 성찰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뜻밖의 사과 말씀을 또 진지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메뉴 얘기하시면 설명했는데 사실 어제 만찬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삼겹살 만찬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에 삼겹살 왜 메뉴냐, 왜 메뉴로 삼겹살이 들어갔냐 하는 거에서 삼겹이잖아요. 당 정대의 화합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메뉴가 선정됐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화면으로 좀 볼까요?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맥주 콜라 러브샷을 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참 이렇게 쫙 익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을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맥주고요. 한동훈 대표는 콜라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따로 준비했다 그러는데 이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뭐 여러 가지 저렇게 만찬을 신경 쓴 모습 그리고 뭐 중간에 러브샷 하면 굉장히 좀 친한 사이 또는 친해지고 싶은 사이끼리 통상 술자리에서 많이 있는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인 거는 뭔가 좀 화합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화합을 강조하는 거죠. 화합을 강조하는 거고요. 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술을 못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보통 러브샷 하면 술잔을 들고 하는 게 러브샷이지. 콜라 러브샷은? 콜라 러브샷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저 맥주하고 이제 콜라로 러브샷 하는 게 진짜 러브샷보다는 러브 반샷 정도 되겠다. 일단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만약에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서로 화합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진정성이 더 있었다 그러면 사실 잔은 받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남의 뭐 시선이 뭐 탓하거나 이러지도 아마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적어도 모양을 좀 맞춰서 예. 같은 맥주 잔으로 러브샷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독대 말씀하셨었는데요. 아마 전화를 독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화를 다 같이 모여서 갈등을 풀자라는 그런 전체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기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 그러면요. 그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요. 전부 다 나머지 화합했던 다 모였던 모습들이 다 무너집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와의 독대 그 예. 의미에 이제 언론 보도가 치중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걸 고려해서 독대는 아마 다음에 미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준우 의원 말씀하신 데가 불현듯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지금 떠오르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최종 당선이 됐을 때 네.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뭐 그 자리 또는 그 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제 축하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후보는 아직까지 축하한다는 얘기를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만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축하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달을 안 한 겁니까? 축하 메시지는 글쎄 본인이 직접 하셨는지 후보와 대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아마 이제 그날 왜 당선됐을 때 웃으면서 안아주고 했던 그런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옹했죠. 있었어요. 아마 축하를 또 그런 결과를 정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거는 아마 속 좁게 하지 않을 거예요. 축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본인이 워낙 강하게 내세웠던 입장이 뭐냐면 특검 반대한다. 예. 반대한다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가 혹시나 당 대표 특히나 이제 득표가 60%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등에 업고 혹시나 좀 질주를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하셨던 거지. 아마 축하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표시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표시 따로 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들려오는 건 없어서 제가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제 이제 만찬에서 했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설명을 좀 이 패널 분들이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가장 오늘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제 만찬장에서 했다는 이 얘기요. 화면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 이런 당부를 참석자들한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앞에 두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한동훈 대표 외롭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패널 네 분 지금 질문 제가 좀 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써주실 동안 관련된 이 해석을 조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부터 좀 전해드리죠. 외롭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 정말로 우리가 다 함께 합쳐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가 저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에게 당대표가 외롭지 않도록 네. 보좌를 하고 같이 늘 함께 하도록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네. 정치하는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상가에 갈 때도 같이 가야 된다. 네. 당대표가 설사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그렇게 자꾸 대표와 함께 움직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달라고.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지금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죠.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다시 한번 불러오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이제 이 만찬이 끝 무렵이라 그러죠.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외롭게 만들지 말라라는 당부. 이게 과연 어떤 의미, 그 심층적 의미가 뭘까? 네 분께 좀 써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김상일 정치평론가부터 볼까요? 의미를 써달라고 했는데 한 글자 딱 쓰였어요. 곧. 무슨 뜻입니까? 곧 외로워질 거야. 아니 외롭게 만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외로워질 거란 뜻이라고요? 이게 반어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예. 어제 저 자리를 저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었어도 독대를 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만나거나 다른 참석자들이 아닌 별도로 따로 그렇죠. 불러둔다. 당선자들만 해가지고 오. 당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저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면 돋보이는 사람이 누가 되나요? 대통령이 되죠.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하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외롭게 만들지 마라. 그 왜 외롭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훨씬 외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하셨어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도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개입을 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근데 거기서도 참패를 하셨어요. 본인의 의도가 참패 당했잖아요. 그럼 지금 외로울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걱정을 안 하고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 외롭게 만들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외롭게 될 수 있다. 외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경고이자 뭐 좀 이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윤경호 의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란 뜻을 김상일 평론가께서 저건 반어법이다. 곧 외로워질 거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표로 건너서 서정욱 변호사는 뭐라고 쓰신 겁니까? 김옥균으로 이제 만들지 마라. 김옥균이 아니다. 김옥균 액수인데 그럼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떠돌았던 그 얘기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인데 그거 그걸 하지 마라. 없다. 그거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이게 이간질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요. 누가요 지금? 우리 그 야당이나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이게 계속 갈등이나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잖아요. 곧 외로워질 거다 이거는. 예. 지금요. 대통령은 이제 반어법 쓸 줄 저는 몰라요.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대통령은요.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분입니다. 절대 반어법이나 이게 위선적 이런 거 못해요. 저거는 직설적으로 나간 예, 거다. 되게 솔직한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편향적인 마음이 없는 얘기를 이야기 듣고 못해요. 편향적인 얘기를 전달 안 하시겠다면서요. 예.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전달해 그래서 저는 주세요. 자, 아마 이게 서정욱 변호사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은요. 진심으로 이제 지금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흔들지 말고 예. 진짜게 친윤 의원들 한동훈 대표 제대로 좀 도와줘. 오. 자꾸 이게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뭐 흔들고 이런 거- 3일 만에 축출하고 뭐 100일 만에 축출 이런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게 도와줘. 예. 이런 메시지예요. 외롭게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는 이게 아예 염두 두지 말고 예. 진심으로 도와라. 이 뜻입니다. 두 분 들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너무 아직까지 편향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대 결과를 못 갑자기 맞히시고 토론을 하시려고 두 분은 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께 들어볼 텐데 이게 뭐 인용 문구가 쓰였는데 튀지 못하게 해 이렇게 쓰신 겁니까? 어저께 간 분들 중에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도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경선 과정이긴 하지만 예. 그 앙금이 불과 하루 만에 뭐 눈 녹듯이 녹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아까 뭐 심지어 원희룡 후보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메시지 뭐 보낸 했는지 거예요. 모르겠으면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물어볼 게 없는 것 정도잖아요. 같아요. 예.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 저 같은 제3자가 볼 때 가장 큰 충격은 아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읽고 씹어버렸다. 그걸 뒤늦게 폭로했어요. 그 폭로를 친윤 세력들이 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다 됐잖아요. 그렇게 다 받아들였죠. 그때 제 생각은
아니 이렇게까지 한동훈이 되는 걸 반대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지? 한동훈이 돼버리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데 63%라는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뭐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내용에서나 절차에서나 어마어마한 정당성을 본인이 확보했어요. 완장을 윤 대통령이 채워준 이 지명직 비대위원장 이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제 자기 세상이 됐죠. 그런데 오늘 제 의결에 부결돼 버린 최상병 특검 이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 세력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하잖아요. 거기에 큰 변수가 지금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과연 발의가 될 거냐. 그리고 그게 발의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얘기를 매개로 앞으로 한동훈 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아마 곳곳에서 들 것이다. 그게 아마 지금 거야 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렛대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저께 정말로 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새 대표와 그의 지도부만 초청을 해야죠. 그게 통례죠. 그런데 어제는 낙선자까지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동훈 대표도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럿 중에 하나에 어제는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러브샷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인정해줬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나온 외롭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다. 친윤 세력들이 아직도 당에 곳곳에 남아 있고 어제 그 자리에도 있죠. 그들에게 야 저 한동훈이 튀게 저 내버려두면 안 돼. 그 중의적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우 위원은 큼지막하게 아주 그냥 소통 쓰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혼자 해결하게 두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한 것도 있거든요.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 혼자라는 경우가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 판단하는 경우죠. 예. 독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진짜 혼자인 거죠. 진짜 혼자인 경우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실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중적으로 다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한동훈 후보에게는 혼자 판단하는 독단을 좀 안 쓰면 좋겠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원내 의원들한테는 한동훈 후보가 혼자 판단하지 않게끔 주변에서 많이 붙어져서 의견을 좀 많이 개진해서 하면 좋겠다. 혼자 실책하지 않도록 판단해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소통을 좀 자주 해서 한동훈 후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외로워서 혼자 실책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곧 소통 김혁근 X 튀지 못하게 다양하게 쓰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거의 반대 해석도 있고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뽑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아직은 오늘 대변인, 비서실장 정도만 나왔는데 중요한 자리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큰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유능함을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분들로 맞추어서 아마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런저런 이렇게 인위적인 비율을 맞추고 하는 것보다는 능력 위주로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적합한 인물로 인선하는 것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 한동훈 후보의 나침말은 국민 눈높이이고 나아가야 할 목표는 국민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당 정책 이유는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쇄신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최고위원회의라는 이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뽑히신 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보면은 일단 한동훈 대표 가운데 있죠? 한동훈 대표는 뭐 자체로 보면 친한이죠. 스스로가 친한. 자, 그럼 다른 분은 누군가? 장동혁 최고위원,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두 사람은 친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3명이 돼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누구를 딱 뽑을 수가 있어요. 예정돼 있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는 본인과 가까운 또는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뽑을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은 이른바 친한계가 4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는 그 반대쪽에 친윤으로 꼽히시면 어떨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인유한 최고위원, 김민여 최고위원, 친윤으로 꼽히죠? 3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들어가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정식 정책위 의장. 여기까지 하면 5입니다. 5대 4가 되는 겁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으로 꼽더라도. 사무총장은 빠지고요.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요.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의 규칙을 보니까 정책위 네. 의장을 바꾸려면 네.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데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려면은 원내대표와 일단 협의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총회를 통과해야 돼요. 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정정식 최고 정책위 의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과 가까운 최고위원 구성을 지금 예상컨대 4대 5에서 5대 4로 과반 이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잖아요. 예. 새로운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가장 주요한 자리가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자진 사표를 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새 지도부가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요 원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외는요 원내 정책에 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제가 정동영 의장 때 그 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투톱 체제라고 하는 때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정책위가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 대표가 원내면은요 원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국면 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만 하고 네. 그리고 퇴장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요. 네, 아니니까. 그래서 원외에게는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외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예. 그 원외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 원외의 한계를 없애주려면 정책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정책을 입안하고 당론으로 그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정책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친윤에서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절름발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사퇴한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는요. 사실 원내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무총장입니다. 당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원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제가 볼 때는 사무총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예. 정책위 의장 자리인데 여기를 바꾸고 가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봤던 그 인선과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지금 3자리가 관심사인데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본인의 뜻과 잘 맞는 사람을 임명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위 의장인데 과연 교체가 되느냐 유임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당직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준우 의원. 정책위 의장 교체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러브샷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예. 이제 허니문 기간이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만약에 정책위 의장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 그 신호가요. 부부 싸움 중에서 유책 사유가 누가 먼저냐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책 사유가 누구겠습니까? 만약 한동훈 당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당정 관계에서 뭔가 껄끄러운 행동을 먼저 했다.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고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번에 그 비서실장을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을 오늘 발표했죠. 예. 박정하 의원이 경력이요. 제주도 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원희룡 후보가 그때 제주도 도지사 할 때 같이 파트너십을 했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하 의원을 오늘 비서실장으로 발표한 이유가 박정하 의원을 통해서 좀 소통을 좀 하겠다. 그건 보입니까? 그런 뜻이? 그런 뜻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인사 나온 게 이제 박정하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어요.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당대표와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에는 배현진 의원, 송석주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에는 권영진 의원, 김종혁 조직사무부총장이 거론되고 있고 정책위 의장, 지금 점정식 의원인데 과연 교체될 것이냐 유인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토론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책위 의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하는 내 독단적인 생각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암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지 않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끌고 가는 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요. 어제도 그렇지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상황, 법안 사항을 뭐 관련하는데 이 일가 어제 나온 여기 뭐 법안 관련하는 거는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원내대표 사항입니다. 당대표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라는 취지의 주장이 어제 잇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원내대표와 밀접하게 일을 하는 정책위 의장 교체 가능성에 대한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과연 인선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준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의구심이 강하게 머리를 세게 치는 게 뭐냐면 김옥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혹시 그거 아니냐? 사실상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소통과 포용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거는 소통과 포용도 아닙니다. 저 굉장히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책위 의장이 사퇴한다는 얘기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 뭐 교체에 대한 얘기도 아직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잠깐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요 63%는 압도적인 지지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지금 자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63%는 그 득표를 등에 업고 본인이 인사부터 해서 아주 강하게 드랍을 걸면요. 바로 갈등설이 바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갈등설을 주저앉히고 허니문으로 간다. 이 컨셉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위의장 교체는 하지 않고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과거에 원희룡 제주지사 당시에 제주도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설명까지 지금 곁들여졌습니다. 요게 인선이 늘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요. 특히 지금 여당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목소리의 주인공 이분들은 국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않아요. 이른바 장애에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당대회 뒤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의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당대표, 당시 그 비대위원장 그 속셈이 어느 정도까지 그 나아갔느냐 누구도 그 짐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막 궁정 쿠데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그 무력화시키고 다음 대권을 잡겠다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가졌다 그러면은 그런 선상에서 그런 그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바이죠.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데 그 뭐 중점을 두고 윤 대통령이 그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보인 일련의 행태에 따르면은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당대표와 거의 한 몸이 돼서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과 대립과 갈등의 그런 조성해 왔고 이원석 총장은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당대표를 추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인데요. 과거에 속셈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같은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한동훈 당시 후보를 비판하고 압박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이 최상병 제3자 특검과 한동훈 특검은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민주당의 억지다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상병 제3자 특검안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원칙은 계속 천명하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드러운 후퇴 또는 명분 있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 두 인물의 비판은 좀 계속되고 있네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장해찬이라는 전 최고위원은 얼마나 비중을 둬야 될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평이라는 변호사는 과연 저분이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에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 MBN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저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우선 저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라는 세력은 갈수록 땅이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선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 국민이 유권자가 얼마나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회 지형을 확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세게 권한을 지금 이미 의회에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같은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놨던 그 보수 세력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가 보냈다는 문자 이걸로 한동훈이라는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했잖아요. 저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에서 친윤이라는 세력은 이미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보수 세력 내에서도 유권자든 아니면 당원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요. 지도자 내지는 자기들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한 평가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의 실책, 부동산 정책, 내려담불 이게 싫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을 대안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너무나 큰 실망?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훈을 대안으로 이미 생각했다면 아마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력들은 저렇게 얘기해 본들 제가 보기엔 지지자들에게서 별로 힘을 못 얻는 단계가 이미 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지금 앞에서 두 인물의 얘기 들어봤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자꾸 친윤, 친한 이렇게 이간질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간질이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자, 여론을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그 중에 일부가 한동훈 대표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30% 따로 있고 한동훈 대표 지지율 따로 20% 있으면 그럼 이게 보수가 50%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대다수의 보수 자유파는 대통령도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지금 자꾸 이게 친윤 친한 가를 때가 아니고 저런 발언들도 저는 이간질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두 분 심평 변호사 그다음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발언 그리고 이게 경선 불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졌으면 모든 걸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의장이 있죠. 이분을 한동훈 대표가 마음대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사표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입장정은 왜 그러냐?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 사표 내는 게 맞잖아요. 저는 장관들도 아무리 임기가 보장돼도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새 출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외롭게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사표 내서 편안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게 평시에는요 탕평이 중요한데 전시에는요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난세입니다. 지금
첩첩산중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한 대표한테 따라서 이게 미리 사표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오늘 이 패널 분들 말씀이 특히 김상일 평론가하고 송혁 변호사가 보기 드물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요. 힘을 좀 약간 일치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앞서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의원총회도 참석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숫자가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모두 발언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퇴장하는 모습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63%를 얻었는데 나눠보면 당원과 국민들, 여론조사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서 당신과 민심 같다는 사실에 무게를 느껴야 된다. 무게감 느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런 가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앞서서 전당대회 끝나고 그날 저녁에 앞으로 당무와 관련된 뭐 중앙정치 관련된 얘기 안 하겠다 했는데 약간 뭔가 은연중에 중앙정치 얘기 같지는 않지만 뭔가 은연중에 비추는 얘기를 오늘 적어놨는데 나는 곡선주로 달리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간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간다는 것도 곡선으로 안 가고 주변에서 고치라 수없이 듣지만 고치면 내게 남는 게 뭐 있나. 나는 스트레이트다. 곡선주로 안 간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하겠다 이런 겁니다. 무시하겠다. 오만이 쩌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네. 자, 스트레이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스트레이트입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근데 이분은 민심이 어떻든 당심이 어떻든 예. 그럼 상관없이 나는 스트레이트로 가겠다. 그러면은 공직에 계시지 마셔야죠. 공직에 있는 분들은 내 의견도 있지만 그 의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이렇게 추동을 해가야 되는 거지. 예. 다른 사람들은 앞에 있어도 그냥 밟고 지나가고 치고 지나가고 이러면서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예. 그거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공직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진짜 무법자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재자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당심과 민심이 보여진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 이제 이미 오만 그 자체가 됐다. 홍준표 예. 시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짧게 제가 한 이준우 의원께 1분 정도 드릴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런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에 이제 중앙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면서 남겼어요. 예. 그다음 당무로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 그렇죠. 표현을. 마치 절필 선언하듯이 했었는데요. 예. 홍준표 시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당에서 이제 곧 나올 일들이 일정이 확정된 것만 해도 뭐가 있냐면요. 총선 백서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배현진 예. 의원 지금 최근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죠. 관계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개입 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갑자기 컴백을 하기보다는 며칠 전에 한 말이지만 서서히 이제 중앙 정치에 본인이 입을 대는 거를 빌드업 시켜 나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 만에 빌드업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자, 어제 또 만찬 얘기서부터 지금 여당 상황까지 쭉 이어서 짚어봤고요.